여러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걸린 국민연금, 지금 정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래가 걸린 이 문제, 과연 해법은 있을까요?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뭔가 좀 위태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쌓아 올린 동전 위에 사람들이 서 있고, 옆에선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고, 이게 꼭 우리 모두의 노후 이야기 같잖아요. 국민연금의 미래가 왜 지금 중요한지 바로 이 절박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2054년. 지금 이대로 가면요,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거라고 예상되는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거죠. 시한폭탄이라? 대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똑딱거리기 시작한 걸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게 1988년에 처음 시작해서 1999년에는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동안 여러 번 뜯어 고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그 시스템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정말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 핵심은 사실 아주 명확해요. 처음부터 구조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주게끔 설계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땐 이게 가능했죠. 젊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는 쑥쑥 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보험료율은 9%까지 올리고 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은 40%까지 낮추는 등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요, 그런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자, 여기서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가 내놓은 아주 파격적이고 또 근본적인 해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개혁안을 이해하려면 기대수익비라는 개념부터 딱 잡고 가야 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낸 보험료 총액 대비 앞으로 받을 연금 총액이 얼마냐, 이걸 보여주는 숫자예요. 이게 1보다 크면 낸 것보다 더 받으니까 이득이고 1보다 작으면 손해인 거죠. 쉽죠? 이야,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자, 왼쪽 보세요. 1960년대생은 낸 돈의 2배 이상을 받아가요. 기대 수익비가 2.0이 넘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쭉 가서 2006년생을 보면 기대 수익비가 1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이건 낸 돈도 다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세대 간 불공정 문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KDI가 아예 판을 새로 짜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둘로 딱 쪼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연금. 이건 개혁 이전에 낸 돈에 대한 건데 과거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주자는 겁니다. 부족한 돈은 나라 세금으로 메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연금. 이제부터 내는 돈은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내가 낸 돈에 투자 수익을 더해서 돌려받는, 그러니까 기대 수익비가 딱 1이 되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그 약속을 지키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미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죠. 추정되는 금액이 무려 609조 원입니다. 609조?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대한민국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KDI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낡은 시스템은 이제 멈추자. 과거의 약속은 세금으로 책임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시작하자. 이게 바로 설계자 관점의 핵심입니다. 좀 아프더라도 낡은 건물을 허물고 튼튼한 새 건물을 짓자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만이 답일까? 아니에요. 국민연금 기금이 보여준 이 놀라운 투자 성과가 어쩌면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성공적인 구조 전환 사례, 가장 빠른 수익률 반등으로 입증되었다. 이 말은 앞서 말한 비관론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운용의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투자 전략을 확 바꾼 데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안전한 국내 채권에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이나 부동산, 인프라 같은 좀 더 공격적이고 수익률 높은 자선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튼 거죠. 그 결과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AI, 반도체 같은 진짜 잘 나가는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요. 또 투자 무대를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넓힌 거죠.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성장에 우리 연금의 미래를 태운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금 고갈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이 무색해질 만큼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이런 엄청난 투자 수익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똑딱거리던 그 연금 고갈 시계의 바늘을 뒤로 꽤 많이 밀어냈거든요. 똑똑한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실제로 줄여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의 증거가 된 셈이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설계 변경. 다른 하나는 혁신적인 투자 성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길. 이 두 가지 해법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국 이 문제는 두 가지 철학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설계자의 논리는 인구 구조라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거고요. 반면에 투자자의 희망은 아니다. 우리가 투자를 정말 잘하면 전체 파이를 키워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직 냉정하게 봐야 할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현명한 투자가 이 거대한 인구 구조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고통스럽더라도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것만이 우리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일까요? 그 선택의 무게는 이제 우리 모두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